네,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 토크쇼 톡투 수면 무호흡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수면 무호흡증 질환 바로 알기인데요. 이번 강좌에는 김지혁 당국의대 신정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한수면학회 홍보이사이시자 대한수면연구학회 학술이사로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릉대병원 신경과 김지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고 강의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 수면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춘분 직전 금요일에 이렇게 세계 수면의 날을 해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래서 더욱더 오늘 행사가 의미가 깊은 행사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이란 자는 중에 숨이 완전히 멈추는 무호흡이 있고요. 호흡량이 줄어든 저호흡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얼마나 멈춰야 될까요? 10초 이상을 일단 저희가 병적으로 생각하고요. 어린이도 수면 무호흡이 있나요? 어린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10초까지 기다리지 않고 2번 정도만 숨에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수면 무호흡으로 잡게 되고요. 수면 무호흡의 종류는 이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폐쇄성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호흡하려고 하는 배와 가슴의 움직임은 있는데 목구멍이 좁아져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있고요. 머리에서 신호를 주지 않아서 숨이 멈춰지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있고 섞여 있는 이제 혼합성 수면 무호흡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이제 흔하게 많이 보는 거는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리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수면 무호흡은 모두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영어로는 이제 obstructive sleep apnea라고 부르는데 가장 흔한 수면 무호흡 질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반복되는 현상이고 이것 때문에 야간 수면과 주간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있으면 이게 진짜 질환일까요? 저희가 일단은 숨이 완전히 멈춰지는 무호흡이나 줄어드는 저호흡의 횟수가 1시간에 15번 이상이 있으면 주간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비정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5번 이상이라면 일단 야간 수면과 주간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질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건 일단은 5번 이상이면 무조건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 이렇게 환자분들이 본인이 오실 때 내가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옆에 있는 같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를 골거나 자는 중에 숨을 멈추는 증상, 본인이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증상이 있고요. 또는 자다가 숨을 멈추는 것 같지는 않은데 헐떡헐떡거리다가 갑자기 푸푸 내쉬는, 반복적으로 내쉬는 증상이 있기도 하고 이갈이도 있습니다. 이갈이는 역시 수면 무호흡의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주 뒤척거리고 다리를 자꾸 움직이기도 하고 자다가 자주 깨고 화장실에 2-3번 이상 간다고 하십니다. 많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전립선 비대증인데 낮에는 괜찮다고 하시고 밤에 주로 그러시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이 있을 연관성이 꽤 높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도 가능성이 많고요. 한밤중에 입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하거나 아침에 자고 나면 입이 마른 경우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분들이 그냥 본인은 잘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부는 잠을 잘 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깨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자면서 이렇게 식도, 미식도 역류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증상들이 이제 야간 증상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이런 밤 증상은 본인이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골이나 무호흡을 볼 수 있는데 주간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간 증상은 자고 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고 이렇게 피곤하다. 또 낮에 졸립다고 하시는데 특히 장거리 운전, 지루한감이나 모임 이런 데서 더 졸려 하시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리도 멍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일의 능률이 감소하고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기분도 우울하고 짜증도 잘 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약도 먹고 하는데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경우가 꽤 있고요. 이제 발기부전이나 또 낮에도 의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이런 증상들이 모두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낮 증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로는 이제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도 수면 무호흡이 있거든요. 코골이, 숨 멈추는 증상, 숨 힘들게 쉬는 증상, 어른과 같이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른과 또 다르게 굉장히 낮에 산만하고 과잉 행동을 하는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도 입을 벌리고 자고 엎드린 채로 고개를 젖히고 굉장히 이상한 포즈로 불편하게 자는 경우가 있고 밤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야뇨증, 원래는 소변을 가리던 애가 밤에 자꾸 소변을 지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성장이 잘 안 되고 몸무게나 키가 작으면서 학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흔할까요? 아까 이제 앞에서 계속 이제 샘 해밍턴이 그 비디오를 보셨는데 아까 5명 중에 1명 여자도 이제 굉장히 흔했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이제 위험 요인은 얼굴 생김새, 특히 이제 작은 턱, 아래턱이 후퇴돼 있거나 이게 위턱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흔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복잡한 상기도가 뭐 편도가 있거나 아데노이드가 크거나 혀가 크거나 목젖이 길거나 이럴 때도 이제 잘 생깁니다. 그리고 두꺼운 목, 과체중, 비만 이런 데도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 뚱뚱한 사람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에 얼굴 생김새가 작은 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심한 무호흡증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근육 긴장도가 감소되는 건 술,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다른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수면 무호흡이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위험 요인을 다 가졌는데 실제로 이 수면 무호흡은 사람한테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모든 동물이 다 수면 무호흡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개랑 침팬지랑 어린이, 유아, 태어난 지 1살 미만의 아이와 성인을 봤을 때 이렇게 개와 침팬지는 혀가 지금 요 딱 구강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목젖이랑 영구개랑 후두개가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서 혀가 뒤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 영구개랑 이 후두개가 떨어지고 혀가 지금 이렇게 뒤로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뒤로. 그래서 사람이 이런 개나 침팬지에 비해서 수면 무호흡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이 있으면 더 쉽게 가지게 되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진 거는 바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사람한테 특히 많이 있는 질환이고 개는 뭐 불독이나 일부 종에서만 무호흡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발생 기전은 아까 위험 요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기도가 좁아진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게 기도가 좁은 경우, 그러니까 뭐 뚱뚱하거나 턱이 작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 아까 이제 뭐 신경 근육이 약해졌을 때 신경 근육이 이 기도를 기도를 열어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기도는 조그맣고 근육의 보상작용으로 기도를 열려고 하는 게 잘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무호흡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 근육의 보상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마시거나 신경 안정제를 먹거나 또 우리 잠 중에서 꿈을 꾸는 렘수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렘수면에서는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훨씬 더 무호흡이 더 심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상이었다가 조금 막힌 경우는 코골이, 조금 더 심하면 숨이 줄어든 저호, 더 심하면 이제 무호흡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대개는 무호흡, 저호, 코골이가 되게 같이 이제 동반이 되는 경우가 이제 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가 진단 가능할까요? 일단 의심할 수 있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제 녹음을 하십니다. 나 코를 많이 골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보호자나 목격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본인은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또 주관 증상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못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코만 좀 골지 뭐 무호흡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비디오를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호흡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조용하죠?
그 약간 꺽꺽 소리도 조금 나는데 크게 한번 내쉬는 소리. 그러다가 다시 살짝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코를 많이 부시진 않아요. 되게 조용하다가 약간 이렇게 내쉬다가 다시 그냥 주무시는 거니까 실제로 이거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40초 이상 숨을 멈췄고 산소 포화도도 막 떨어지고 있는 심한 무호흡증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이제 검사를 판독할 때도 저도 소리가 거의 안 나서 진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숨을 계속 멈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잠깐 코를 약간 살짝 들이키고 지금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이 부분인데 코를 약간 몇 번 보시고 다시 좀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렇게 막 시끄럽거나 그렇지 않아서 실은 지금도 계속 숨을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그 멈출 때랑 안 멈출 때가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실은 옆에서 자고 있으면 모를 수 있고 당연히 본인도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자가진단이 실은 생각보다 쉽지는 또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회복이 됐는데 환자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숨을 안 쉴 때랑 쉴 때랑.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분은 이제 코를 이제 보시고 있는 건데 뭐 심한 코골이 같으신가요? 그냥 뭐 한 중간 정도 뭐 잘 자는 것 같아요. 좀 시끄럽긴 하네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코만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 숨이 이제 줄어드는 완전히 멈추진 않았어요. 이제 무호흡이 아닌 저호흡이 지금 지속이 됐던 거고 비슷한 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코를 골고 숨을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숨을 확실히 멈추진 않았는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저호흡이라고 해서 숨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줄어들었던 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십니다. 그 다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코를 보시고 숨이 계속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숨을 다시 쉬고 들리시나요? 이가리가 있으니까. 이가리가 있는 게 숨이 회복이 되면서 이를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도 역시 수면 무호흡증 스타일이고 마지막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보이진 않는데 다리를 좀 봐주세요. 지금 다리를 살짝 움직이는 거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호흡이 쭉 지속이 되다가 깨면서 다리를 이제 움직입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다 비디오를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코골이도 힘든데 다리도 움직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든 이런 경우도 이제 수면무호흡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면무호흡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가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렵고 뭐 의심을 해서 병원에 이제 오시는데 실제로 수면다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수면다운 검사실이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전극을 머리와 얼굴과 배와 가슴에 붙이고 이제 심전도 이런 센서를 붙이고 시행을 하게 되시고 수면 외에도 호흡, 심박동, 다리 움직임, 산소 포화도 등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비디오처럼 비디오를 이제 함께 촬영을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파를 붙이면 이게 작은 건지 끼어있는지 얼마나 깊이 주무시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 안전도는 저희가 눈을 움직이는 걸 기록하는데
그 잠 중에서 렘 수면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눈이 움직이는 잠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고 호흡 센서 그리고 이제 코골이, 그다음에 이제 턱의 이제 근전도를 측정하고 배랑 가슴이 이제 숨 쉬면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심전도, 그리고 산소 포화도, 다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나요? 되게 다 잘 주무십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 있으신 분들은 아주 잘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제 검사실인데 머리에를 정글 붙이고 이렇게 이제 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신홍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좋은 치료로 되어 있는 이제 양압기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간단히 아까 여러 개 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숨을 이렇게 잘 쉬다가 멈춰 있는 부분이고요. 배랑 가슴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다 이제 깨게 되는 거고 산소가 97에서 80까지 떨어지는 게 이제 반복되는 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고 저희가 이런 이제 뇌파랑 수면 강화 검사 결과를 보고 1시간에 몇 번이나 멈추시는지 산소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이제 10초 이상이 제가 비정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68초, 1분 이상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나요? 살아계시니까 검사를 한 거죠. 근데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되게 이제 그러면서 심장이 부담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럼 이제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일단 1차 치료는 양압기 사용입니다. 이게 이제 불편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수면 무호흡을 없애주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의 질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처럼 숨을 계속 못 쉬던 분이 양압기를 쓰고는 지금 계속 잘 숨을 쉬시는 이런 이제 그림을 갖고 왔고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빨간색이 다 무호흡이 있었는데 양압기 쓰고 나서는 그 무호흡이 싹 없어진 거고 이게 이제 산소가 막 떨어지는 부분. 100%를 가야 되는데 계속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던 게 무호흡을 쓰고서 싹 없어지는 이런 이제 검사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양압기를 이제 쓰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럼 수면무호흡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 낮에 졸립다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소가 계속 떨어지고 밤에 계속 자주 깨면서 혈압도 좀 생길 수 있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처럼 심장질환, 부정맥도 일으킬 수 있고요. 요즘에는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률을 올립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치매에도 이게 치매를 많이 일으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위험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지연이 생길 수 있고 당뇨 조절이나 이런 것도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연구를 보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 심한 무호흡이 있으신 분인데 그 치료를 안 받고 몇 년을 이렇게 갔을 때 그 치명적인 심혈관 합병증이 생긴 경우가 2.87배가 된다는 거고요. 그 분들이 치료를 받는 게 파란색처럼 그 위험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이진 않지만 비치명적인 심혈관 합병증을 봤을 때는 역시 심한 무호흡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위험률가 올라가서 3배 정도 되는 거고요.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 파란색 줄인데 위험률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뇌졸중이 제일 무섭잖아요.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에서 제가 뇌졸중 환자를 많이 보는데 남자에서 정상인에 비해서는 2.87에서 3배 정도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올라가게 됐고 여자에서는 그래도 여자는 좀 낮습니다. 1.2배 올라가게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2.2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역시 무호흡을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심장병으로 인한 갑자기 이제 밤에 급사를 하시는 경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심장병으로 인한 급사 시간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차이가 납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게 하얀색이고 없는 경우가 파란색인데요.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밤부터 새벽까지 밤에 급사율이 올라가는 거고 무호흡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오전에가 더 맞습니다. 그럼 오전에는 실은 내가 뭔가 심장이 멈추면 빨리 응급실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밤에 생기는 거는 지금 빨리 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하게 돼.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수면은 요즘 제가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면의 질도 중요하고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저희 머리에서 이제 나온 누구나 생성되는 노폐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침착이 안 되고 빨리빨리 배설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배설이 되는 게 바로 수면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잠이 짧으면 아밀로이드 침착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아밀로이드 침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 6시간에서 7시간, 6시간 봤을 때 잠이 짧을수록 아밀로이드 침착이 많아서 치매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무호흡은 어떨까요? 무호흡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호흡일 때도 치료를 한 무호흡과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은 무호흡과 치료를 한 무호흡, 그다음에 이제 정상분을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면 저희가 이제 뇌척수액에서 그 검사를 해보는데 머리에 침착이 됐으니까 실제로 뇌척수액, 뇌와 척수를 따라 흐르고 있는 물에는 그 농도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호흡 환자분들은 오히려 머리에 침착이 되기 때문에 그 물에 흐르는 그 아밀로이드의 농도는 감소되어 있고 치료를 하면 다시 정상으로 되는 이런 것들을 봐서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면서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는 게 앞으로의 그 인지 기능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수면 무호흡은 이 정확한 진단과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한 잠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하죠. 그리고 건강한 잠은 건강한 삶,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합병증을 이제 예방하고 낮에 주간 생활과 야간의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 당구부인의 신경과 교수님께서 수면 무호흡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건강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올바른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신홍범 코슬립 수면의학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대한수면의학회 보험이사로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신홍범입니다. 우선 이런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수면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 이제 세계 수면의 날이라서 또 수면무호흡증 관련된 얘기를 또 하는 게 훨씬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좀 뵈니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이제 많이 오셨는데, 저는 실제로 이 수면 질환, 수면 무호흡증이 중장년 측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노인분들한테도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 이미 이제 최지연 교수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듯이 뇌졸중, 심장질환 외에 치매 하고도 이제 연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면무호흡증의 올바른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면무호흡증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김지영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중추성 수면무호흡증, 복합성 수면무호흡증 이런 몇 가지 이제 분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거는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또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실제 이제 수면무호흡증을 어떤 식으로 치료할 거냐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치료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코 고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디 여행을 갔는데 옆에 같이 자는 친구가 코를 심하게 골아요. 얘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조금 옆으로 눕혀놓죠. 그럼 좀 코골이 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죠? 네,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코골이 무호흡 있는 분들은 바로 누워서 못 주무세요. 바로 누워서 주무시면 혀가 이렇게 뒤로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아요. 근데 옆으로 누우면 어떻습니까? 혀가 옆으로 좀 붙으니까 공간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코골이랑 무호흡이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골이 무호흡증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조금 줄여보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여기 테니스 공이 나와 있죠. 이 테니스 공을 우리 이제 밤에
입고 자는 잠옷 등판에다가 이 양말 있죠. 못 쓰는 양말에다가 공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양말을 우리 여기 어깨축지 있는 데쯤에다가 이렇게 이제 꿰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누우면 백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자세 치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환자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이제 권해봤더니 일주일 있다 오셔가지고 원장님 그렇게도 효과가 없어요. 저거 그 테니스 공 그냥 깔고 누워서 자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골프공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아프니까 그걸 돌아눕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조금 코골이 목적이 좀 심하지 않고 바로 누울 때만 심한 분들은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이제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가 막히면서 이제 코골이 목적이 약하게 있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 코골이 수술 얘기 들어보셨죠? 혹시 여기서 코골이 수술 받아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난 코골이 수술 받고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럽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안 받아봤는데 내 친구가 코골이 수술 받고 걔도 뭐 받았는데 별로 신통치 않더라. 그런 거 보신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게 코골이 수술이 뭐 나쁘다,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코골이 수술로 효과를 보신 분들은 여기 이 주로 양악 위주로 얘기하는 이 강의들을 안 오시죠. 이미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하러 여기 오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수술을 받아도 효과를 크게 보는 경우가 좀 적고 근데 수술 받고 처음에 효과를 좀 봤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수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도 조직을 좀 넓혀놨잖아요. 이 조직의 이제 탄성이 좀 떨어지고 이 조직이 처지면서 또 좁아지면서 또 이렇게 숨길이 막혀요. 그래서 또 코를 골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코골이 모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의 효과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술은 물론 이제 막 22살짜리 군인이에요. 얘가 봤더니 편도도 크고 그런 친구가 코를 심하게 골아요. 그럴 때는 편도를 떼주는 수술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 코뼈가 휘었어요. 그 비중격 망곡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비인후과 가면 코뼈가 휘었네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찍찍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코뼈가 너무 휘어가지고 힘든 사람은 이걸 좀 펴주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수술로 효과를 보기가 조금 어렵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수술을 받기가 좀 그래요. 그죠? 이게 이제 수술이 전신 마취 하는데 이거 뭐 마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제일 문제는 이 코골이 모음증 수술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은 밥을 못 먹어요. 제가 편도 수술을 받아봤어요. 제가 편도가 없어요. 편도를 뗐거든요. 편도 수술 받아보신 분들 있죠, 그죠? 편도 떼는 거. 네. 하고 나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죽 같은 거 먹어야 돼요. 살이 확 빠져요. 제가 봤던 어떤 이제 어르신인데 그분도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그분은 뭐 좀 수술을 꼭 받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좀 말렸는데도 본인이 기어이 하시겠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네, 좋아요. 수술하셨을 때 수술은 잘 됐는데 이분이 거의 한 달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음식을 한 달 동안 제대로 못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그냥 이렇게 되신 거예요. 쏙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이제 코골이 모음증이 있는 경우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강내 장치라고 이거 틀니 비슷한 거 보이죠? 네, 보이죠, 그죠? 혹시 이거 구강내 장치 한번 써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두 분, 예, 세 분, 있으니까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도 치과 선생님들이 치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틀니 비슷해요.
이걸 끼면 원리는 이거예요. 아래턱을 좀 앞으로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윗니고 아랫니면 원래는 이제 아랫니 윗니를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이걸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턱이 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가면 너무 아프죠, 그죠? 조금 당겨주는 거예요. 한 뭐 5mm, 1cm도 아니고 이 정도 당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혀가 아래턱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혀 뒤에 공간이 생기죠. 아까 우리 김정 교수님이 그 동물 그림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확보되면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턱을 무한정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많이 당기면 어디가 아프겠어요? 턱관절이 아파요. 너무 당기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씹을 때 이게 안 맞아요. 이걸 교합이라고 그러는데 교합이 안 맞아요. 그럼 이제 음식을 씹다 보면 헛도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중간 정도 수면무호흡증 있는 분들 중에 치과 선생님이 잘 보시고 이 사람 이거 해도 괜찮다 싶으시면 이제 만들어서 낄 수 있어요. 근데 잘 때만 끼고 자는 거죠. 낮에는 낄 필요 벗어났다가 이런 건 이제 조금 간편하니까 여행 다닐 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쓰기가 좋아요. 제가 수면무호흡증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거 써봤어요. 저도 집에 이거 하나 있어요. 저도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여행 갈 때는 이걸 써요. 하루 이틀 여행 갈 때는. 그때만 이제 끼고 자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래 끼면 이제 여기 좀 턱관절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심한 사람들은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앞에도 있고, 여러분 이제 앞에 들어오시다가도 보셨듯이 이제 양압기라는 게 있죠.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조금 더 이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뭐 수면무호흡증 증상은 뭐 주간조름, 주기력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김정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 조금 뭐 제 나름대로 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 머리 아픈 거 있죠. 두통. 저한테 어떤 그 두통이 심한 어떤 어르신이 한번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안 다녀본 병원이 없는 거예요. 대학병원 신경과도 가보고 뭐 한의원도 가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셨는데 도저히 머리 아픈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뭐 이게 수면무호흡증이 기사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머리 아프다 이런 말이 나와서 그거 보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검사해봤더니 과연 수면무호흡증이 심하고 그래서 이분은 너무 심해서 바로 양압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나 너무 좋다. 근데 왜냐면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뭐하고 똑같으냐? 연탄가스 마시고 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일 밤 연탄가스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세포가 죽겠죠. 머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뇌 기능이 떨어져요.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지장애 이 말이 이제 수면무호흡증의 이제 주간 증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기 우울증 이런 거 있죠. 우울증. 아니 그 뭐 이렇게 자다가 숨 안 쉰다고 뭐 우울해지냐? 우울해져요. 뇌 기능이 떨어지거든. 우울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멍하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되죠. 특히 이제 여기 인지장애와 관련해서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치매 검사 받아보셨어요? 하면 이게 문답식으로 하는 거 받아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셔도 되고 그거 보면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뭐 단어 3개 불러주고 있다가 물어보고 막 그러죠. 그거 맞췄는지 틀렸는지 뭐 이거 그림 하나 따라 그려 보라는 둥 뭐 저기 생년월 뭐 오늘 며칠이냐 막 묻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일종의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 거. 간단한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어젯밤에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시험을 본단 말이죠.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죠. 잠을 잘 자면 머리가 맑으니까 들었던 것도 잘 기억하고 답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김재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면 잠을 숨 막힐 때마다 이제 깨고 깊게 못 자고 그렇거든요. 그럼 잠이 부족해져요. 내가 밤에 7시간을 잤는데 자는 중에 계속 숨이 막혀요. 제대로 못 잤어요. 뇌가 쉬지를 못했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7시간이 아니라 4시간 잠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7시간 잤는데 명목상으로는 7시간인데 실제로는 3시간도 안 잔 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내가 그 보건소에서 뭐 치매 검사해준다니까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치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20점 나온다 이러면 네? 졸지에 치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잠을 잘 잤으면 점수가 더 잘 나올 텐데. 근데 사실은 그 성적만 그렇겠어요? 내가 낮에 다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럴 때도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머리가 멍하고 맑지 않으니까 얘기 들은 것도 잘 기억도 못하고 말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길 찾아가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이제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중에 이제 수면무호흡이 있는 사람이죠. 한테 이 양압기를 이제 쓰게 해드렸단 말이죠. 양압기를 쓰고 한 1, 2주 있다가 다시 이제 치매 검사를 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적이 잘 나오는 거야. 그 치매가 아닌 걸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전에는 뭐였어요? 가짜 치매죠. 가짜 치매. 원래 치매가 아닌데 수면무호흡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성적이 잘못 나온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압기를 쓰면 치매가 완치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수면무호흡 때문에 뇌기능이 떨어져서 치매가 아닌데 치매처럼 나왔던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뇌기능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이 밤에 뭐 코골이고 호흡곤란, 뭐 기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야뇨증 있죠. 보면 밤에 이렇게 제가 밤에 자다 깨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저희 병원에 검사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센스 붙이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 다 들으시고 나서 얘기를 해요. 저기 제가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화장실 한 서너 번 가야 되는데 저거 다 달고 내가 화장실을 어떻게 가요? 이 검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거 다 붙이고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사실은 큰일도 볼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밤에 화장실을 가신단 말이에요. 왜 가겠어요? 내가 전립선이 있어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어서 숨이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힌 숨길을 뚫어보려고 배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에서 용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실제로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더 빨리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화장실 가고 애기들도 똑같아요. 애기들도 똑같고 또 하나는 화장실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딱 그런 분도 여쭤봐요. 그래서 화장실 가셨을 때 소변의 양이 많냐 적냐 물어봐요. 소변의 양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 많이 드신 거야. 네? 그런 거는 조금 줄여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물을 많이 안 먹어도 소변의 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럼 그 소변이 노랗게 좀 진합니까? 아니면 약간 묽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진한 사람도 있고 묽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밤에 잠을 깊게 못 자면 소변이 농축이 안 돼. 소변이 묽어져요. 무슨 얘기하면 소변의 양이 많아지죠.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빨리 들어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애기들 잠 잘 자는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딱 자고는 이제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데 아주 진하게 노란 걸로 이렇게 소변 딱 보잖아요. 소변이 농축이 돼서 잘 나오는 거예요. 밤에 수면무호흡 때문에 수시로 깨고 이러면은 깊은 잠을 못 자요. 소변이 농축이 안 돼요. 또 소변의 양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차죠.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는 뭐 이런 영향을 미치고 밤 동안에는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은 코골이 호흡 때문에 밤에 내가 잠만 못 자는 게 아니고 낮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또 내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짜 치매 상태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면무호흡 있으면 심장병 생긴다 그래서 왜 수명이 짧아진다 그런 얘기 하셨죠? 그 다음에 뇌졸중 발병률도 높아지죠. 실제로 이렇게 자다가 숨이 막히면 그때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얼마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고혈압 기준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혈압 다 재보셨잖아. 그죠? 얼마 넘으면 고혈압이라 그래요? 140. 근데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그 순간에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220까지도 올라가요. 220까지도. 그렇게 혈압이 올라갔을 때 우리 뇌 속에 실핏줄이 터지면 그게 뇌졸중이에요. 우리 이제 김지현 선생님께서 두 살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하룻밤에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게 수면무호흡증 환자 한 중간 이상 되시는 분도 하룻밤에 200번 숨 막혀요. 많으면 400번 막혀요. 하룻밤에 200번, 400번씩 이 가는 뇌혈관에 그런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럼 버티다 나중에 터지겠죠. 그러면 자는 중에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는 중에 심장이 멈추고 그래서 돌아가셔. 그럼 그 다음날 자식들이 보고는 자는 잠에 잘 가셨네, 편히 가셨네, 뭐 호상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다가 숨 막혀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그렇고 비단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40대, 50대 이런 분들 중에 제가 아는 의사분들 중에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되게 어떤 경우냐면 40, 50대는 좀 뚱뚱하죠. 예? 뚱뚱하고 몸이 좀 나오고 목이 굵고 짧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한 연말에 이제 동창회 간다고 와서 이제 술 많이 마시고 들어와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 술 드시고 뚱뚱하고 겨울철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수면무호흡증이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는데 비만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뚱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뚱뚱한 사람들이 수면무호흡증이 또 심해요. 그러니까 비만이 수면무호흡증을 부르고 수면무호흡증이 또 비만을 부르는 거예요. 약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요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요. 쉽게 말해서 음식을 땡기게 하는 호르몬이 늘어요. 그 다음에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희한한 게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먹는 쪽쪽 다 살로 가요. 왜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나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수면무호흡증이 있어서 이 몸의 호르몬 상태가 교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먹어도 다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저장하느냐? 지방으로, 뭐 뱃살로도 나오죠. 근데 목 주변에도 지방, 기름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숨구멍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목구멍이라는 게. 이런데 이 살이 찐다 그러면 여기 점막 사이로 이제 살이 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으로 밀고 들어오죠. 그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수면무호흡증은 뭐 이제 비단 뭐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이든지 간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다. 심한 사람들은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치료를 안 받고 있거나 못 받고 있거나 뭐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이따 이제 나중에 저희가 보험 얘기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아마 작년 이제 우리 6월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수면무호흡증 검사나 뭐 양압기도 보험이 됐는데 뭐 당장 예를 들어 1년 전만 해도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관심 있는 분들도 이제 뭐 치료를 받아보려고 해도 너무 비용 부담이 되니까 옛날에는 이런 양압기 한 대가 뭐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걸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었죠. 뭐 그랬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선진국들은 이제 양압기 이렇게 보험이 되는데 안 되는 나라도 많고. 근데 또 하나는 몰라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또 어떤 경로로 이런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10년 전, 20년 전에도 다 치료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레지던트를 이제 서울대에서 했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그 수면센터에서 이제 임상 강사다고 그랬는데, 뭐 서울대 병원이니까 뭐 이제 여러 뭐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때 이제 뭐 이런만 되면 알만한 뭐 국회의원도 오시고 뭐 무슨 이제 경제부총리 하셨던 분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때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코골이 뭐 있다고 이게 치료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상담받고 양압기 쓰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어려선고에 이제 접근이 잘 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주치의나 이런 사람들이 뭐 피곤하고 코골이고 이러면 가서 검사해보고 이런 거 하세요.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와서 검사도 받고 양압기도 쓰고 뭐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내가 아까 그 두통 때문에 고생하셨던 그분처럼 토통으로 온갖 곳에 다 들어가서 뭐 MRI 찍고 이래도 원인을 못 찾다가 이제 어떻게 되게 이제 알고 오셔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게 수면무호흡증이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치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권해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수면무호흡증을 검사하고 양압기를 써요. 근데 본인 효과가 좋으면 아버님을 모시고 와요. 나중에 회사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쉬는데 이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그만큼 흔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발견이 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뭐 산업재해, 교통사고, 손실, 또 이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아까 뇌졸중, 심정질환 이런 거 생기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이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찾아서 이제 치료를 잘해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작년 7월부터 이제 수면무호흡증 치료가 보험이 됐고요. 특히 양압기를 이제 이런 기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내가 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빌려 쓰는 임대료를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뭐 흔히 쓰는 자동용 같은 경우가 환자 본인이 한 달에 한 17,800원 정도 부담하시면 된다. 근데 이걸 이제 매달 부담하시면서 쓰시게 되고 1년에 마스크 한 개 정도를 내가 19,000원 정도 부담해서 이제 쓰실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마스크가 옛날에는 한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압기 치료를 할 때 뭐 어떤 양압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어떤 마스크가 잘 맞냐. 근데 이런 거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처방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환자분 이제 대화를 해서 환자분의 수면 패턴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 심한 정도, 얼굴 형태, 이분이 이제 다른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환자 본인 개인의 이제 선호도 같은 것도 좀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앞에도 뭐 전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스크 중에 보면 이렇게 코를 덮는 게 있고요. 잘 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자는데 입을 벌려서 입으로 바람이 새요. 그럴 때는 코하고 입을 같이 덮는 이런 마스크도 있어요. 그다음 또 이제 난 이런 게 너무 깝깝하다. 이걸 다 덮으면 너무 깝깝해요. 그리고 얼굴에 자국이 생기면 싫어. 그런 분들은 콧구멍에만 달려 이런 필러 타입의 이제 이런 마스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저 밴더 타입이라고 해서 요즘 새로 나온 마스크인데 이런 형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때 움직여도 이 튜브 때문에 잠에 방해되는 게 이제 좀 줄어드는 이런 마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는 이제 실제로 의사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환자분들이 제가 이걸 썼더니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안 답답한 마스크도 있다는데 저는 이거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죠. 안 물어보면 또 모르시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양압기를 사용을 했단 말이죠. 사용을 하면 이 양압기 안에는 여기 이 기계 안에는 SD 카드가 있어요. 우표만한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사용한 기록이 다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럼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의사 병원에 주면 병원에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어떻게 썼는지, 그전에 어떻게 썼는지, 1일 전에 어떻게 썼는지, 2달 전에 어떻게 썼는지 그게 다 나와요. 그 내용을 보고 쓰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료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레스메디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이 기계가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사용한 기록이 인터넷을 통해서 병원에 있는 이제 서버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젯밤에 쓴 걸 오늘 아침에 이제 의사가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또 통신 비용이라는 게 좀 더 들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점점점 이런 양압기 치료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환자 여러분들이 이제 양압기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신홍범 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저희 부친께서 수면무호흡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계셔서 같이 수면 의원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건강관자를 저도 이 문제에서 아주 유심히 메모까지 해가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요? 네, 후기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전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수면 무호흡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수면 무호흡증이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더 경각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저도 평소 이렇게 좀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던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유익한 사항을 많이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대가 준비된 대로 바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무대가 준비되는 도중에 잠시 오늘 토크 콘서트를 인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의 진행은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께서 수고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앞서서 열띤 강연을 해주신 김지현 교수님 그리고 신홍범 원장님을 비롯해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이분을 무대에 모실 때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무대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님, 김지현 교수님, 신홍범 원장님, 그리고 방송인 샘 해밍턴님까지 모두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한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저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보험신이다 고정출을 했을 거예요. 올해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끔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어떠셨어요? 아까 강의 도중에 주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아마 수면 무호흡증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잠 다 깨셨나요? 혹시 본인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다 이쪽 병원으로 꼭 가셔요. 네, 신호 원장님 아주 전국에서 제일 잘 보는 원장님입니다. 자, 여러분 수면무호흡증 저도 사실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어서 너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사람만이 걸리는 질환이다. 내가 지금 개하고 침팬지를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람만이 걸리는 질환이라는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다행인 것이 무엇보다도 작년 7월부터요 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가 바로 건강보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병원 분석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두 분 전문가 강의를 듣고 제가 궁금한 걸 아주 꺼집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지현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면무호흡증 하면 우리가 상당히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니까요 알 수가 없는데 그죠? 본인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좀 가벼운 질환이다.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아까 강의 중에 보면 아까 뇌졸중도 걸리고요 심지어 치매 아니면 심근경색 급사 이론까지만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질환 같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더 위험한 어떤 것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개인 신체적인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병이 만성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생긴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홍록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룹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를 같이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2003년에 일본에서 신칸센 기차가 탈선한 경우가 있었고 또 2016년에도 미국에서도 또 뉴저지라는 주에서 기차가 탈선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다 그 운전자가 수면무호흡증을 갖고 있어도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 내 개인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위험성이 한 몇 배 정도? 그래서 그게 정상인에 비해서 교통사고를 하는 확률이 6배에서 한 10배 정도 된다고 돼 있고요. 무호흡증이 심할수록 더 많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수면무호흡증이 나만의 질환이면 좋겠는데요. 이게 문제는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는 거. 교통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서 사고 위험이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해서 피해를 준다. 이게 그래서 꼭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신홍 원장님이 지금 한 14년 정도 이렇게 환자를 보고 계시는 분이고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살짝 물어봤어요. 본인도 끼고 있대요. 무려 4년 동안 양압기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양압기를 한번 좀 어떻게 생긴지 저도 사실 궁금해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양압기가 옛날에 그 양압기 그러면 좀 마스크 엄청나게 큰 마스크 있잖아요. 아까 화면에도 잠시 보였지만 그런 마스크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바로 요거는 머리에 끼는 거니까 그런데 좀 코에다 갖다 대는 그런 마스크, 코에다 갖다 대는 그런 마스크 같아요. 원장님 이게 좀 양압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제 양압기는 이 작동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고정형, 딱 정해진 압력, 예를 들어 11이다. 그럼 11이라는 압력만 나오는 기계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 기계들은 그 모양은 똑같아요.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자동형은 이제 일정한 범위, 예를 들어서 8에서 12까지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의 압력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는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서 알아서 이제 사람의 호흡을 읽어서 조정해 주는 게 있고, 또 이제 이중 압력 장치라 그래서 조금 심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위해서 조금 특별한 기계죠. 네, 그런 게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정형, 그 다음에 자동형 양압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기계가 상당히 이쁘죠? 이게 잘 보시면 여기 꽃무늬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 레스메드라는 회사에만 있는 건데 이게 10회 포허예요. 포허. 여성분을 위한 양압기 이게 보통 밖에 보시면 까만 기계 있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요건 이제 여성용 기계. 이 회사는 이제 여성을 위해서 좀 이쁜 기계를 또 만들기도 하는데, 작동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진환 기자님이 조금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게 요게 이제 에어 미니 되게 작죠. 근데 사실 여기 이제 그 마스크 튜브는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게 물통이에요. 얘는 이제 물통이 없고 그래서 이제 좀 들고 다니기가 간편하죠. 근데 제법 무거워요. 네, 제법 무거운데 이 기계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필터 다 이제 소모품이라서 이 기계보다는 유지 비용이 좀 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집에서 놓고 쓸 때는 이런 형태의 기계를 쓰는 게 맞고 나는 이제 여행, 또 이제 예를 등산 뭐 이런 거 많이 다녀서 이거 다 들고 다니기도 조금 힘들고 이게 전원도 이제 많이 구하기가 힘들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장만해서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보편적이고 뭐 저렴하고 이제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작동 방식이나 치료 효과는 거의 똑같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원장님, 근데 이게 공기 이 산소인가요? 공기인가요? 코에 숨 쉬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산소 호흡기 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소. 이거는 산소 발생기가 아니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필터가 있어요. 여기서 그릇다 이 안에 모터가 있어요. 모터라고 하면 좀 무식해 보이는데 컴프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만들어서 여기가 가슴 물통이에요. 여기 물이 끓어요. 좀 수증기가 있죠. 그걸 통과하면서 수증기를 품은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또 이 기계는 또 더 좋은 기계라서 이렇게 열선 호수예요. 여기 이제 보면 약간 갈색으로 보이죠. 여기 구리선이 들어있어요. 여기가 따뜻해요. 우리나라처럼 겨울철 얘는 춥잖아요. 그럼 이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찬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결이 되죠. 막 물이 쭈르르 흐르고 안 좋아요. 얘는 이게 따뜻하게 데펴지는 거예요. 아 요즘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 아까 잠깐 뭐 종류가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스메드 같은 경우는 양압기를 발명한 의사가 만든 회사예요. 이제 호주 회사고 한 40년 가까이 된 회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미국에서도 만들고 뭐 독일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국산도 있어요. 국산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가격이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다고 했고요. 근데 지금 원장님도 설명하시지만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인지 한번 좀 비용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려면 구매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기계는 뭐 250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와. 중국산은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기계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보험 임대가 되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임대일 때는 200만 원짜리 기계든 50만 원짜리 기계든 환자가 내시는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렇겠어요? 네. 자, 우리 원장님이 한번 이걸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좀 껴보는 거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장님? 네. 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작동까지 해볼까요? 네네. 괜히 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에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원장님 쓸 때가 훨씬 더 미남처럼 보여요. 네. 예. 줄을 맞추지 않아가지고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요 코 부분을 이제 갖다 대서 요 바람이 들어오는 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코 부분만 이제 막을 경우도 있고 이제 큰 마스크를 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으로 아마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좀 크셔가지고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썼으면 좀 맞았을 텐데요. 네. 자, 오늘 저 유명한 또 방송인 저희들 한번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 둘 아이를 키우는 슈퍼 대디로 유명하신 분이죠. 자,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더 익숙한 남자, 우리 샘 해밍턴 씨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화면에도 보셨지만 샘요. 샘 해밍턴 씨도 사실은
수면무호흡증 환자셔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사실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어떻게 수면무호흡증 진단까지 받으시고 그 과정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텐데요. 또 그래서 최근에 일단 진단받고 치료받고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글로벌 수면 전문 기업의 수면 질환 캠페인의 공모 대사로도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단받기 힘든 과정 어떻게 진단받으셨나요? 저는 일단 나이 먹을수록 이 올해 차도 일어나면 이 개운한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는데 머리 왜 아프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별 이상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와이프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코 많이 걸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난 전혀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방송일도 하고 또 육아하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근데 나중에 저 이비인후과 자주 갔는데 그때 전 코로 숨 쉬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잘 때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잘 때 입 벌리고 잤거든요. 입 벌리고 어떻게? 네. 그냥 이렇게 잤는데 자꾸 일어나면 네. 건조하고 뭐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비인후과 가서 이런 문제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 혹시 수면센터 가본 적 있냐고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가봤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 이 수면 무호흡증 얘기했는데 바로 수면센터 가서 그러니까 아까 그때 원장님 그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교수님 죄송해요. 기억나나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 했어요. 수면 다운 검사를 예. 하셨군요. 검사하고 나서 결론은 네. 예 그렇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배우자, 와이프, 아내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아내분도 많이 오셨어요, 그죠? 우리 여성분들도 그 남편이 좀 코를 골고 수면 무호흡증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 네, 되게 부러운 남편입니다. 네, 걱정을 하시면서 오셨고요. 근데 생현준 씨는 아이 둘을 키우고 아버지시죠? 예. 그 애들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죠? 네. 전 모르겠는데요. 네. 저 솔직히 이거 조금 이따가 또 질문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들도 가끔 코콜 때 있는데요. 혹시 이런 질환은 또 이 유전적으로 내려갈 수 있나요? 네, 제가 아까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전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얼굴 생김새가 닮았으면 아이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만약에 아버지가나 어머니가 코를 골면 애들도 코를 고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아이들도 코를 골거나 심하면 아이들은 이제 첫 번째 치료가 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쌤씨를 딱 보면 전형적인 수면 무호흡증 환자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심호원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특이. 네. 일단 잘생기신 분이시죠. 예. 근데 잘생겼다고 해서 수면무호흡증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이제 목둘레가 좀 이제 두껍고, 되게 이제 저희 왜 좀 많이 뚱뚱한 사람 중에 보면 왜 턱이 두 개다 이런 사람들 있죠. 턱 밑에 이렇게 살이 많이 있어서 또 주름이 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있고, 또 사실 이제 입만 벌려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벌려봤는데 혀 뒤쪽으로 공간이 거의 없고 혀가 가려서 목 뒤쪽이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은 혀가 많이 두꺼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골이, 특히 무호흡증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래턱이 좀 뒤로 들어가는 사람들, 턱이 작고 좀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좀 코골이 생기죠. 예,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수면 무호흡증 꼭 의심하시고요. 혹시 친척 중에 저렇게 생긴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수면 검사 꼭 받으시라고 좀 교류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샘 햄턴 씨는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과연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길래 이렇게 상태가 좋아졌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 일단 그때 그 선생님 운동하고 그리고 양압기 치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집에서 그 양압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솔직히 마스크 저도 입으로 숨 쉬고 잤으니까 이 풀 마스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그 적응 시간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그냥 하고 나서 그냥 아무 이상 없이 그냥 푹 자고. 근데 그거 반복으로 거의 그 5시간 그리고 최소한 5시간씩이나 쓰니까 네. 일어나면 머리 아프지도 않고. 머리가 안 아파요? 네, 아. 일어나면 또 개운하고. 개운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지금 거기 있는 그 양압기 네네. 그 이동 뭐라고 해야 되지? 이동식도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출장 갈 때 그거 들고 가서 거의 내려갈 때 그렇게 차면서도 양압기 끼고 하는 거예요. 뭐 비싼 약 먹는 것보다는 이거 하나 껴서 네. 먹는. 이게 비용이 사실은 얼마죠? 이게 우리가 브랜드 커피 한 3-4잔 가격에 한 달 동안 3-4잔 가격으로 좋은 약보다 훨씬 더 피로도 감소되고 머리도 개운해지고 두통 없어지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몸이 건강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민돈 씨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죠? 저는 아마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살도 많이 빼시고요. 그래서 많이 훨씬 더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계속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네. 좀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생생한 토크 이어가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께서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를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톡톡 수면무호흡증 핫클릭 수면무호흡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기라는 코너를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건강강좌와 토크 콘서트 쭉 들으셨지만 직접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앞쪽 판넬에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주제인 수면 무호흡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질문은 저희가 제외를 했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진아 기자님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님. 짠. 다시 왔습니다. 예, 여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이제 하고 있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에 영상을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선물 여러분 나중에 받아가시면 그 안에 유튜브 사이트까지 같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셔서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실히 답변을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요. 오늘 혹시나 궁금증을 해소 못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계속 우리는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들 많이 지금 이렇게 적으신 걸 갖다가 저희들이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먼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최민정 씨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최민정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잠깐만 2019년이죠. 네. 저 43살. 아, 네. 입니다. 예. 아니 그걸 또 궁금해하는 독자분이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짠, 뭘 뽑을까요? 자, 자, 비만이 수면 무호흡증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자, 체중을 줄였대요. 아무래도 체중을 줄이면 수면 무호흡증이 좀 감소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양압기 치료를 중단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건데요. 사실은 비만이 좀 많이 줄면요 수명이 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찮은 것을 사실 해야 될지 말지 이런 거 묻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께서 한번
먼저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악기를 계속 달아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넷, 다섯. 그래서 와우. 자, 그러면 이제 상태가 많이 보존됐기 때문에 그럼 양악기를 이제 지금 멈춰도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손 한번 들으세요. 네, 확실히 월등히 많네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말한 답변이 맞는지 한번 우리 모금 답안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홍 원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그 수면무호흡증의 그 위험인자죠. 이제 쉽게 뚱뚱해지고 비만해지면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이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위험이 한 4배 정도 높고, 실제 체중이 한 10% 정도 늘면 이제 수면무호흡증 발병이면 6배 높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체중을 한 10%, 예를 들어 한 77kg 정도 되시는 분이 70kg로 체중을 줄였다. 그러면 수면무호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압기를 처방하고 이럴 때 환자분들한테 특히 좀 비만하신 분들한테는 체중을 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 체중을 많이 줄이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주 심하셨어요. 거의 지수가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진단받고 약을 쓰시면서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체중 조절을 했어요. 산악 자전거 타시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수면무호흡이 얼마나 남았는지, 옆에서 보기에 이제 좀 좋아졌더라도 그 수치를 보고 여전히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좀 심하면 계속 쓰시는 거죠. 근데 이제 수면무호흡 수치가 확 줄어가지고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양압기를 쓰실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검사를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수면,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많이 틀렸네요, 그죠? 네, 여튼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비만 이제 감소됐다고 해서 임의로 끊는 게 아니라 한번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모범 답안을 주셨습니다. 세븐틴 씨, 예.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되게 좀 공식적으로 몇 킬로까지 뛸 자신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제 몸무게요? 예, 아까 운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제 몸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이어트 조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방송 통해서 계속 조사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긴장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살 좀 떼주시고요. 기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또 답변을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주신 답변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 저도 사실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게 코골이 아니면 수면무호흡증은 본인이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 또는 옆에 있는 와이프분이나 배우자 아니면 자식들이 혹시나 걱정돼서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멘트 씨도 바로 아내분이 병원에 한번 가봐라 라고 하셔서 가신 거 아닙니까? 자, 혼자 사는데 질문은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데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잠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혼자서 알기가 힘듭니다. 자, 이때 질환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셨어요. 이 답변을 좀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김지현 선생님 하실까요? 네. 네, 일단 내가 코를 골거나 숨을 멈추는 줄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고 길게 잤는데도 낮에 피곤하고 졸리면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 굉장히 졸린 거 외에도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내가 남자 35세 이상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 이러면 더 의심하셔야 되고, 내가 턱이 작거나 이런 경우에도 더 의심하셔야 되고, 여자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내가 폐경기면은 내가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게 아닐까 검사를 받은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아까 나와서 얘기했을 때 보니까 저는 건강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자다가 이렇게 저도 가끔 깰 때 이렇게 탈이 막 이렇게
칠 때도 있었고 아, 그리고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왜 이렇게겠지? 뭐가 이 몸으로 느꼈는데 이거 지금 수면 호흡증인지 몰랐기 때문에 네. 병원 바로 안 갔고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느꼈을 때 충분히 뭐 병원 찾을 수 있는 이유 하나 될 것 같아요. 아까 또 강의 중에서요, 뭐 앱이라고 했나요? 뭐 앱을 통해서도 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직 앱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수면을 뭐 파악하고 코골이도 녹음하고 해서 제 생각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심한지 이게 정말 수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인지 중추성인지 종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심을 하고 이용을 하지만 결국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현 선생님께서 아까 그 강의 중에 화면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쌤요 선생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질문 아까 하셨어요. 다리를 툭툭 차는 거. 그죠? 침대에서 다리를 벌벌 떠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우리 신홍 선생님이 좀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제 그 수면 중에 이제 주기적으로 다리, 사진대 특히 이제 다리를 떤다 그래서 이제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이제 두 분이 나란히 주무시는데 그 옆에 분이 이제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 있어서 다리를 움직이면 그분은 좀 잠을 자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잠의 방해가 되겠죠. 근데 주기성 사지 운동증 있는 분은 주무시기 전에도 다리 종아리 부분이나 이 허벅지 부분이 좀 불편해서 두드리거나 뻗고 싶은 그런 이제 증상, 그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이제 동반돼 있는 경우도 조금 있고요. 근데 이제 주기성 사지운동증 있다고 뭐 무조건 뭐 치료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역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돼서 수면 방해가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뭐 약을 드신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쌤요. 한번 좀 아까 주기성 하지 불안증 다리 떠는 거 한번 좀 시범 좀 보여주세요. 와, 어떻게 100% 비슷합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꿈보다가 막 뭐가 이렇게 막 살로 치는 거 이렇게 느꼈거든요. 자는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의심되네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수면무호흡증의 사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돈 문제가 걸린 거라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자, 저는 수면다운 공사를 받고 양압기 처방까지 받았어요. 자, 그래서 임대까지 해서 쓰고 있답니다. 우리 임대해서 쓰면 비용이 한 달에 커피 브랜드 커피 한 3-4잔 가격, 거의 2만 원 정도죠. 그래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보험을 그렇게 받는데 증상이 개선되면서 양압기 사용 횟수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여도 되는지 그리고 급여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경우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쓰면 급여 혜택을 받는데 사실 그게 참 저도 궁금한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출장으로 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양압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 쌤은 그 양압기를 아마 2대를 갖고 다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뭐 이렇게 출장 갈 때 주로 이제 방송 촬영 많이 가니까 그런데 이 질문하신 분은 출장으로 양압기를 못 가져가나 봐요. 그래서 오래 사용 못하는 경우에 급여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홍 원장님 하실까요? 예. 우선 이제 양압기는 보험임대죠. 이제 기계회사의 기계를 내가 빌려 쓰는데 그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00%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80%를 보험공단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20%를 내가 내는 거고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이게 이제 그래도 꽤 비용이 드는 거니까 무한정 모든 사람한테 아무 기준 없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쓰는 사람은 계속해서 쓰게 하고
잘 못 쓰시는 분은 그냥 좀 반납하시라 뭐 이런 이제 맥락이 조금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90일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석 달. 90일의 기회를 드리고 90일 동안 이제 써보시게 하고, 그럼 이제 사용 기록이 아까 저희 카드에 다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갖고 와서 봤을 때 그냥 아니고 제일 잘 쓴 30일을 뽑아요. 1일부터 30일까지가 아니고 언제든 상관없어요. 제일 잘 쓴 연속된 30일을 뽑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쓴 날이 며칠인지 개수를 다 세요. 그래서 21일, 30분의 21이니까 10분의 7이죠. 70%를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기계하고 잘 맞고 잘 쓰실 분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90일을 우리가 수능 기간이라고 하고 수능도 평가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이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게 30일 중에 21일이 꼭 연속될 필요는 없어요. 30일은 이제 연속된 거를 뽑아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여기 양학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보험공단에서 이제 저희 뭐 학회나 이런 데 이제 또 이게 자문 요청서가 왔어요. 근데 이 양학기 이제 이게 보험이 된 지 이제 9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사용 기록을 다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써서 보내거든요. 근데 봤더니 처음 90일 수능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4개월, 5개월, 6개월째 보니까 기계를 잘 안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뭐 한 5번밖에 안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도 계속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되냐 고민이 된다. 이제 전문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출장 다니거나 이러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4시간 이상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4시간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4시간을 못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면도 좀 있어서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든 또 뭐 전문가 의견으로든 그런 제한을 주지 말고 이제 환자가 원하시면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또 한편으로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내는 의료 소비자잖아요. 소비자죠. 돈을 내고 의료 서비스를 사가는, 그죠? 의료 소비자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이제 보험공단 이런 민원 내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여기 말고도 이제 질문 내용 말고도 우리가 뭐 양압기든 마스크든 뭐 이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불편이나 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민원단에다 올려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아직도 부담되니까 더 부담을 줄여주세요. 이런 것도 보험되게 해주세요. 더 좋은 기계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나라에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제도를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지 이제 바뀌죠. 뭐 공무원도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보험 혜택을 좀 많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20일을 연속해서는 아니지만 20일 동안에 일정 그 시간 동안 사용해야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럼 한 달에 그래서 7일 출장 가는 사람은 좀 힘들겠어요. 5일 정도밖에 출장을 못 가겠는데요, 그죠? 요게 양압기 같은 경우에 이게 이 포트볼은 사실 가지고 이 포트볼을 가지고 가면 일단은 출장 가서도 이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좀 한번 고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다 이거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질문하면 제일 자신 있는 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쌤도 좀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자, 양압기를 쓰면요. 옆에 같이 자는 가족들이 그 소리 때문에 이거 힘들지 않느냐, 오히려 코 고는 소리보다 더 시끄럽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합니다. 사실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소리가 막 공기를 막 뿜어내니까. 자, 어떻게 우리 쌤이 한번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제 처음 할 때 조금 와이프는 좀 말이 많았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그 처음 썼을 때 그 조그만 거 써가지고요. 네. 근데 그 침대 옆에다가 냅뒀기 때문에 약간 진동 올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워낙 예민하니까. 네. 그 나중에 전 다른 위치로 했으니까 이거 그 바람 나오는 소리가 그거 그 뭐 불만이 없었고요. 그냥 그 모터 때문에. 근데 그 다른 기기로 바꿨을 때 네. 아무 고민 아예 없어요. 소리가 안 나나요? 아,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소리 안 나고 저도 뭐 푹 차니까 모르겠어요. 진짜요? 이 기사는 제가 이거 한번 이게 지금 기계가 작동이 되거든요. 저 마이크 잠깐 갖고 와보시겠어요? 저 마이크를 한번 소리를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지금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 들리시죠? 네. 이렇게 바람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바람은 코 구멍으로 들어가는 바람인가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걸 시범을 보여드릴 때 이런 소리를 들려드리면 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양압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보면 이 정도의 센 바람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제 이게 어떤 구조냐면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럼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폐 있죠, 폐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막힌 공간이죠. 그럼 공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일정한 압력이 되면 이 앞으로 바람이 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앞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보면 마스크 옆 사이로 이제 공기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빨아들인 공기가 튜브를 통해서 내 몸을 들어갔다가 결국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또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양압기가 낼 수 있는 최고 압력이 20cm 이제 워터, 물기둥 20cm를 받치는 압력이에요. 우리 일기압은요, 수온 기둥으로 76cm, 훨씬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10일 정도의 압력을 걸어주더라도 실제로 우리 몸에 걸리는 압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거는 공기가 그냥 막 쓸 때 바람 소리가 이런 정도고 실제로 이제 옆으로 빠져나갈 때는 그렇게 소리가 크진 않아요. 근데 언제 옆에 배우자가 이제 좀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느냐면 입을 벌릴 때. 입을 벌리면 공기가 코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공기 흐름이 커지니까 이때는 소리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거 해보셨어요? 그래서 입에다가 테이프 붙어가지고요. 그냥 코로만 숨 쉬게끔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비인후과에서 그런 얘기했더니 그 말이 돼요? 이렇게 생각했더니 해보니까 진짜 코로 너무 잘 숨 쉬고 아무 소리 안 나요. 우리 쌤님께서 그 아까 입이 마르다 했는데 입 마름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양압기를 사용해도 입 마름이 심해서 입 마름 해소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아까 쌤은 테이프를 입에 붙여가지고 입 마름 기능을 해소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김 선생님 뭐 좋은 방법 있으신가요? 네, 입이 마르시는 건 입이 벌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습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서 일단 가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대개는 자동으로 가습이 세팅이 돼 있는데 수동으로 가습을 올리실 수 있고 입이 마르는 경우에는 이제 쌤처럼 테이프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턱끈을 할 수 있거든요. 턱이 이렇게 딱 다물어지게 하는 턱끈을 할 수도 있고 턱끈도 약간 비싼데 실은 이제 제가 다른 팁을 드리자면 그냥 여자 머리끈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턱을 받쳐도 턱이 벌어지지 않아서 입 마르는 게 이제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소리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비디오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갈이 있으신 분은 계속 와이프랑 계속 잠을 못 잤어요. 도저히 못 자겠다. 거의 약간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시는데 양압기 쓰시면 훨씬 조용하니까 실은 양압기를 쓰고 약간 바람 소리 들리는 게 훨씬 그 배우자의 수면에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여드리면 입이 마르는 분들은 입을 벌리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수 코 문제가 있어요. 비염, 코 막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집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셔서 비염, 코 막힘에 대한 좀 뿌리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또 식염수 가지고 코 세척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걸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사실은 저랑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수면 목적이 이 알코올과 관련이 있는지 저도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 궁금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가 좁은데 그걸 이제 근육이 이제 열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혀 밑에 있는 이제 근육들이 열어주려고 하는데 술을 먹으면 근육의 긴장도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양압기 쓰고 잘 조절되시는 분들이 술 마시고 양압기 쓰면은 중간에 양압기를 벗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압력이 부족하니까. 원래 내가 세팅된 압력이. 그래서 당연히 술을 많이 드시면 훨씬 심해지시고 특히 자기 직전까지 드시면 훨씬 심해지시기 때문에 술은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셔도 한 4-5시간 이전에 드시고 끝내라.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끝나고 우리 쌤님하고 같이 술 한잔 할 때는 오늘은 자제를 해야 돼요. 저 요즘 술 안 먹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네, 저도 다행입니다. 저도 술을 안 먹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또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궁금한 것들, 저도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궁금한 게 많네요. 짠. 저는 눕자마자 바로 잠드는 편이다. 이게 정말 건강한 수면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건강 상식인데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 잠이 드냐에 따라 언제 누우시냐에 따라 다른데요. 내가 원래 잠이 드는 내가 원래 10시나 11시에 자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때 누웠을 때 바로 잠이 든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정상인데 그냥 낮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잠깐만 누워도 잠이 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정상적인 수면 비정상적인 졸림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누웠는데 잠이 빨리 드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유독 그 운전하면 잠이 잘 오는 편인데 그래서 네, 그건 아주 위험하시죠. 아주 위험합니다. 저도 저 기계를 숙면보호증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제 어느 정도 반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궁금한 거 좀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없지만 좀 확보를 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요 그 수면 보호증 이거 굳이 저거 안 쓰고도 체중 감량 뭐 이런 거 아까 말한 수술이 뭐 간단하게 좀 아무튼 저는 계속 해야 되니까 수술이나 체중 감량 등으로 완치할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런 질문 하셨네요. 당연치 않는 질문인데 아무튼 심원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치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수술에 대한 말씀도 조금 드렸고 이제 체중 감량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술이 잘 맞는 분도 있고 이제 갑자기 체중이 늘어서 없던 수면 보호증이 생겼다. 그럼 이제 체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필요한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양압기를 처방을 해드리거나 이러면 근데 이거 언제까지 써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물어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쓰는 거죠. 여기 이제 안경 쓰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안경을 2달 쓴다고 눈이 좋아져서 안경을 벗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이제 이런 형태의 치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혈압약을 계속 드시잖아요. 고지혈증약도 계속 드시고 다른 말로 하면 특히 이제 나이 들면서 생기는 수면보호증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처럼 내 목구멍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좁아져서 막히게 된 거예요. 이런 노화에 따른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숨이 막히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생기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뭐 조금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죠. 100년 전에는 고혈압이라는 걸 몰랐어요. 혈압약도 없었고 그래서 혈압 높아서 돌아가시고 뭐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면보호증이라는 병도 알고 있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치료가 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조절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의 전환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나는 이거 수술로 어떤 수술을 했는데 한 번에 딱 끝내고 난 다시는 코골이 호흡이 없도록 하겠다. 물론 그게 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 구조가.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고 뭐 목구멍도 들여다보고 수면 검사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검사 결과도 보고 이제 수술 이런 거를 정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양압기 치료가 상당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는 게 수술이라는 건 한 번 했어요. 내가 여기를 잘라냈단 말이죠. 근데 효과가 없고 잘라내고 나니까 여기저기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도 들고 안 좋아요. 원상태로 돌려줄 수 있습니까? 못 돌려주죠.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잘라냈는데 양압기는 내가 검사하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90일 동안 써봤어요. 효과가 좋으면 계속 쓰는 거고 썼더니 이건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납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내 몸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내 목젖이 없어지지도 않고 혀가 잘라지지도 않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치료를 해본다면 이렇게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치료를 먼저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그때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4년간 꾸준히 지금 양압기 치료를 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이라서 이제 신뢰도가 갑니다. 신뢰가 아주 갑니다. 네, 그래서 고맙고요. 자, 저도 사실 출장이 많은 편인데 이 얘기를 하셨네요. 이 질문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출장이 많은 편인데 그렇게 한 경우에 양압기 사용을 멈춰도 괜찮은지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상당히 그런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대밖에 없는데 이게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무게라서 그런 경우에 두들겨 한 상황에서 이제 사용 못할 경우 혹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문제가 더 생기지 않느냐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더 악화가 되지는 않지 원래 무호흡이 있던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네. 그렇지만 이제 사용을 하면서 내가 졸음도 조절되고 괜찮았다 이제 안 쓰면 확실히 힘드시겠죠. 근데 그래서 실은 이제 저 포터블 조그만 거 말고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출장 갈 때 꼭 가져가시는 분들 많고요. 출장할 때 이제 다른 사람 회사 직원들이 같이 방을 쓰는데 예전에는 너무 코를 골아서 같이 방을 못 쓰는데 이제 저걸 쓰면 같이 방을 쓸 수 있어서 훨씬 좋다고 해서 꼭 가져가시고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저희 제 분들이 이제 양압기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디 여행 갈 때 꼭 가져갑니다. 절대 없이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포터블 아니더라도 꼭 가져가는 거 일단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무게라도 가져가도 괜찮다. 네, 비행기에 가져가셔도 요즘은 다 압니다. 비행기에서. 네. 그렇군요. 아무튼 할 때와 안 할 때랑 큰 차이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본인이 우리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개운함이라든지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몇 가지만 좀 더 갖고 좀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자, 이런 경우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코골이가 매우 심한 편인데 근데 이걸 바로 수면무호흡증과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옆에 분들이 아까 코 고는 소리를 직접 들으셨지만 이게 코 고는 소리 자체로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병원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가 진단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가위가위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코골이는 생리 현상이에요. 병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들이쉴 때 이제 기도가 떨려서 특히 연국의 목젖 이런 부분이 떨려서 소리가 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만 봐도 이 목 구멍이 좀 좁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코골이가 있다고 다 모호흡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이제 제가 좀 여러 환자들을 검사해 본 바로는 젊은 친구들이 있죠. 군인, 예를 들어 19, 20, 21, 22살 이런 친구들은 검사해 보면 코골이는 심한데 모호흡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기도 여기 탄성이 좀 탄탄한 거죠. 근데 한 30대, 40대 넘어가면 코골이가 있는 환자들 중에 모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이 이제 병이라고 보는데 없는 경우를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이제 그런 거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50, 60, 70, 80 이런 분들은 코골이가 거의 없이 바로 모호흡을 하는 거예요. 코골이라는 건 이게 숨을 빨아당길 때 이 조직이 버텨야 돼요. 버티니까 떨리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약하면 숨을 빨아당길 때
바로 할 때 막 찌그러져서 딱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코를 골 시간이 없어요. 바로 숨이 막혀버려요. 그 상태로 가다가 하다가 후 하다가 좀 있다가 이 상태로 10초 가는 거예요. 또 후. 옆에서 보면은 코 안 골아요 별로. 약간 이상한 소리만 내죠. 근데 좀 힘들어 보이네. 중간에 입을 벌리네. 왜 저렇게 사지? 그게 수면무호흡증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코골만 있고 무호흡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근데 어르신들은 얘기가 달라요. 코골이 별로 없이 바로 수면무호흡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이런 걸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까 그 강의 도중에 있었던 질문이 또 겹쳐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저 동영상 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동영상 또 보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분이 저한테 또 질문하셨는데 시간 조정 부탁합니다. 6시 30분에 끝나면 언제 집에 가나요? 저녁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샘 팽턴 씨가 바로 수면 공보 대사이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전 국민들 또 코고는 그다음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제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뭐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이 개운하지 않은 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 종일 졸리고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이 진짜 한 번 가서 수면센터 한 번 가서 제가 수면 무호흡증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양압기 얘기 나올 텐데요.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정확한 진단 또 환자 요즘은 자기 맞춤형 그 처방을 받기 때문에 마스크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마스크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바로 수면 무호흡증은 완화 내지 완치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만약에 힘드시면요, 바로 또 전문가 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병원 비용이 낮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저희 목표는요, 바로 대한민국 온 국민이요, 숙면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톡투 수면 보호 팀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진환 대학생 기자였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이끌어주신 이진환 기자님, 그리고 김지현 교수님, 신홍범 원장님, 또 방송인 댄 해밍턴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